이번 화는 단순히 요리 경연을 넘어서 정치적 음모와 인간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진정한 요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 수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화는 2차 경합의 판정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앞선 화에서 조선팀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히면서 시청자들은 물론 등장인물들까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반전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궁중 요리 경연이 단순한 음식 대결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복잡한 게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이었다. 판정 번복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 경연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곤과 그의 배후 세력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이는 조선팀에게 더 큰 부담과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연지영과 이현팀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3차 경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압력솥 뚜껑이 늦게 도착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이는 연지영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 압력솥은 높은 압력 하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 도구인 만큼 연지영 역시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야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메타포로 해석할 수 있다. 장춘생이 극적으로 뚜껑을 가져오는 장면은 단순한 해결사의 등장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애와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었다. 연지영이 완성한 인삼오골계탕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오골계 껍질로 감싼 찹쌀밥과 버섯 속 고기,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를 올린 이 요리는 전통적인 한국 요리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걸작이었다. 각각의 재료들이 가진 고유한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은 연지영의 뛰어난 요리 철학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특히 산삼이라는 주제 재료를 다루는 방식에서 연지영의 독창성이 돋보였다. 산삼의 쓴맛을 중화시키면서도 그 효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찾아낸 것은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조적 사고의 결과물이었다. 이번 경합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채점 방식이 상대팀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우곤이 제안한 이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문예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교묘한 전략이었다. 이는 단순한 요리 실력 대결을 넘어서 상대방의 심리와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연지영의 대응은 더욱 탁월했다. 완성작 대신 미완성처럼 보이는 한 그릇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이는 진정한 요리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다. 공물예가 연지영의 요리를 맛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이 드라마의 백미 중 하나였다. 그가 떠올린 어린 시절. 할머니의 잡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공물례의 변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연지영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 냉정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 앞에서는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음식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본성은 결국 따뜻함과 진정성에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조선팀의 승리는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28대 27이라는 한 점 차이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팀워크의 결실이었다. 이 극적인 승리는 시청자들에게 희열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드라마에서 이런 극적인 승리 뒤에는 항상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고는 연지영을 공녀로 데려가겠다는 충격적인 요구를 한다.
이는 뛰어난 요리사를 탐내는 것을 넘어서 이연과 조선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강했다. 우곤의 이런 행동은 그가 단순한 요리 애호가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물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요구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뛰어난 인재를 모시고 싶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연을 고립시키고 조선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보인 자제력은 그의 성숙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억압된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는 언젠가 폭발할 화약고와 같은 긴장감을 조성했다. 시청자들은 이연이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인주 대왕 대비의 서신은 마치 구원의 손길과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등장인물들이 알고 있었다. 이는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했고 더 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정치적 균형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궁중에서 이런 개입은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자연 대비의 호된 질책과 격렬한 반응은 그녀의 마음속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들의 위독한 상황 앞에서 보인 그녀의 분노와 절망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반응이 다소 성급하고 감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누군가의 계산 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궁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감정적 반응은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쉬웠다. 자연 대비의 모성애를 자극해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역시 배후 세력의 전략 중 하나일 수 있었다. 연지영의 체포 장면은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승리의 기쁨에서 범죄 용의자로 전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하루였다. 이런 급격한 상황 변화는 궁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연지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궁중의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진명대군 독살 사건의 배후로 강목주와 제산대군이 지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치밀함과 교묘함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직접적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들의 방식은 정치적 음모의 교과서와 같았다. 특히 그들이 이용한 것은 사람들의 감정과 편견이었다. 자연 대비의 모성애, 궁중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연지영의 낮은 신분 등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는 단순한 음모를 넘어서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조작이었다. 당백룡이 이연에게 던진 보이는 적 말고 뒤에 숨은 인물을 보라는 조언은 이 드라마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진정한 적은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우곤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예언적 성격도 담고 있었다. 이연이 진정으로 맞서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배우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이었다. 폭군의 셰프 구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중간 클라이맥스였다. 극적인 승리와 절망적인 추락, 인물들의 성장과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강력한 복선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작이었다. 특히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연지영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명대군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는 것이다. 강목주와 제산대군으로 의심되는 배후 세력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연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